자, 그럼 이게 표준 자바로 만든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소스라고 하는 걸로 만든다. 그죠?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이 아니라 일단 표준 자바라고 하는 자바를 이용해서 글자를 하나 화면에 출력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한 거, 자,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에서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메뉴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헬로우라고 붙였어요. 그랬더니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 헬로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다가 우리가 소스라고 하는 그 폴더 안에다가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름은 헬로우라고 하고요. 자, 만들었더니, 자, 소스 파일이 어떻게 됐어요? 자, 요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맨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패키지. 패키지는 뭘까? 자, 이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요. 자,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여행 가방을 3개를 만약에 가져간다. 2개를 가져간다. 그러면, 생활용품은 이쪽에다 집어넣고요. 먹을 건 이쪽에다 집어넣고 분류를 하잖아요. 이럴 때 여행 가방을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 파일 탐색기에서 보면 다른 폴더로 구분이 되고요. 실제로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자, 같은 종류의 소스 파일들을 모아놓는 걸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만들 때 org.androidtown.hello라고 붙였는데 패키지 이름을 그러면 이런 가방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 hello.java라고 하는 소위 클래스라고 하는 게 들어간 게 그 안에 하나 있다.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hello.java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을,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면 그 안에는 hello.java라고 하는 그 hello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스 코드는 무조건 클래스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hello.java라고 하는 거는 hello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 있고, 자, 중괄호가 있죠? 중괄호 안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자, 자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냐? 클래스 안에 소스가 들어간다. 그럼 그 소스는 어떻게 구성되냐? 코드가 있고 소괄호가 있고, 소괄호 다음에 중괄호가 나왔는데 그 안에 다시 코드가 있고, 각각의 코드 줄은 세미콜론으로 구성되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가서 볼까요? 자, 다시 가서 이런 형태인가? 라고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클래스의 이름이 뭐냐? 헬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중괄호가 있어요. 중괄호 안에 어떻게 됐어요? 소괄호가 있는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위해서 중괄호가 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는, 소스 코드는 세미콜론으로 끝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는 클래스 헬로우 안에 자, 메인이라고 하는 걸로 중괄호를 이렇게 만들고, 자, 소괄호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중괄호를 만들고 그 안에 코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소괄호가 붙는 게 뭐냐? 이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뭐예요? 펑션, 영어로 하면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가 뭐냐? 자, 우리가 보통 옛날에 배웠죠?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블랙박스. 자, 이런 것처럼 자, 뭔지 모르지만 통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공 2개를 집어넣었더니 공이 하나가 띡 나오면서 자, 10이라고 하는 2개의 숫자를 공을 집어넣었더니 20이 나오더라. 뭐예요? 이 안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함수 상자를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 상자는 실제 이런 소스 코드에서는 함수 이름 뒤에 소괄호가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이 함수가 동작하는 방법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라고 하면 더하기 기능을 이 중괄호 안에다가 소스 코드로 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메소드, 함수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라고 알면 이 함수를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도 부른다. 라고 일단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만든 코드에서 보면 메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메인은 무조건 표준 자바에서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돼요. 무슨 얘기냐?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딱 시작했을 때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 거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고, 시작됐을 때 이 컴퓨터가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잖아요. 그 시작점이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된다는 거예요.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함수 안에다가 뭐 춤추는 동작을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시작해 라고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메인 메소드가 처음에 실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준 자바는 무조건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처음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보면 거기 메인은 잘 모르지만 없었던 것 같은데 코드를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자, 안드로이드는 동작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자바를 쓰지만 표준 자바하고는 약간 다르다. 왜 다른가라고 하는 건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니까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자바라고 하는 건 아까처럼 우리가 클래스 이름도 있고요, 메소드 이름, 함수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고유한 이름을 쓰게 됩니다. 고유한 이름을 쓰게 돼요. 예를 들면 클래스 이름이 헬로우라고 했는데 또 헬로우를 만들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헬로우라고 만들면 헬로우는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헬로우2라고 하든 3라고 하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식별자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지문이라든가 홍채 인식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사람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민번호든 그것처럼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식별자라고 한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system.out.println 이렇게 했는데 그 println과 같은 그런 기능은 우리가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화면에 보여줘라 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걔가 딱 뿌려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화면에 그렇게 뿌려줘라 라고 하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누군가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동시에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println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소괄호를 붙이고 그 안에다 글자를 집으면 그 글자가 그대로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거를 API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그렇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남들이 자주 쓰는 기능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갖다 쓰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기능을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또는 API라고 불러요.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부르는데 남들이 갖다 쓸 수 있는 일종의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있는 책처럼 필요한 거 뽑아서 갖다 써라 라고 하는 게 API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른다. 저 용어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소스 코드를 그 컴파일을 하면 클래스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어져요. 그럼 그거를 자바 실행 환경에서 기계어로 바꿔서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API나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그 도움을 받아서 실행을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글자 하나를 화면에 콘솔이라고 하는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걸 해봤는데요. 자, 이거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개발 도구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명령 프롬프트, 시작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이 만든 게 어디 있어요? 자, 여기 가보면 워크스페이스, 사용자 계정 밑에 워크스페이스 저는 book2-2라고 했나요? 자, 여러분은 그냥 워크스페이스 폴더가 되겠죠? 그러면 cd hello라고 하면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dir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src니 bin이니 이런 폴더들이 이렇게 쭉 보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자바 C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자바 C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뜨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바가 설치된 패스를 추가를 해주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파일 탐색기를 한번 열어볼까요? 파일 탐색기를 열고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여기에 자바라고 하는 폴더를 가보면 거기에 자바가 설치된 게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네요. 근데 그 중에 JDK 1.8.045다라고 하면 그 밑에 bin 밑에 실제로는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파일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 폴더를 여기 주소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자, 여기에 다시 컴퓨터라고 하는 데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누릅니다. 자, 속성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고급 시스템 설정, 그 다음에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게 뜨죠. 환경 변수를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시스템 변수라고 하는 거에 패스라고 하는 데 가서 선택을 하고 편집 눌러서 가장 뒤쪽으로 가준 다음에 여기에 세미콜론 붙이고 컨트롤 V 하면 아까 복사했던 게 붙여지겠죠. 확인을 누르면
이제부터는 자바에 관련된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자, 여기에 cd 자, workspace 자, book2-2라고 하고 여러분은 워크스페이스가 되겠죠. 자, hello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자, 자바 C라고 해 보면 뭔가 동작을 해요. 여러분이 자바라고 하는 걸로 소스 코드를 파일로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자바 C를 이용해서 소위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칠 수 있어요. 컴파일이 뭐예요? 소스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기계어로 바꿔준다. 근데 자바는 완벽한 기계어가 아닌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자, 자바 C라고 하고 한 칸 띄우고 여기다가 자, 가운데 줄 긋고 소스 패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src라고 하고요. 자, 마이너스 -d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bin이라고 하는 폴더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src라고 하고 그 다음에 org android town 그 다음에 역슬래시 하고 자, 그 다음에 hello 그 다음에 역슬래시 하고 hello.java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아까 프로젝트에서 만든 소스 코드가 있죠? 그러면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가 실제 해보면 dir bin 밑에 org.androidtown.hello라고 하는 폴더를 이렇게 보면 hello.class가 만들어져요. 자, 이게 컴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java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 아까처럼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넣으면 그러면 그거를 자바 C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컴파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이클립스라고 하는 개발 도구가 자동으로 해준 거죠. 자, 그럼 이걸 실행은 어떻게 하냐? 자, 실행도 아까 run as 눌러서 자동으로 했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자바 설치를 하면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cp 그 다음에 bin이라고 하고 이제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rg.androidtown. 어떻게 돼요? hello라고 하고 .hello라고 하면 안녕이라고 나오죠. 어디서 봤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콘솔에서 봤던 거죠. 그게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자바라고 하는 게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번거로우니까 이런 개발 도구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Run as 자바 애플리케이션 하면 이렇게 실행을 해준다는 거죠. 자, 빌드, 자,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 컴파일을 빌드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도 쉽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쉬운 도구를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까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렇게 동작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실제로는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